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대 무장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빠르면 오늘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뒤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해 한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후 이번 주에 대이스라엘 군사지원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과 외면이 지지율 곤두박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지지율 뚝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의혹 관련 형사재판으로 인해 잠시 전 맨해튼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최대 8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 일정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LA 한인회가 올림픽 경찰서 통역 서비스를 통해 73명이 현재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곳곳에는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동쪽에 있는 마가더 파크에 있는 동상들도 구리 절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서 예상치보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상무부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한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 등록국에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다만 새 비서실장 인사는 늦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 하마평에 날을 세운 것으로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도 거듭 압박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부진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한 경기 볼넷 4개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NBA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동부전은 보스턴 셀틱스, 서부전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뉴욕 법정에 들어선 당시 장면 잠시 ABC 연결해 보겠습니다. When Trump was president, along with longtime aides at the Trump Organization, for example. We've reported that prosecutors expect to call his longtime assistant, Ronna Graff, who was essentially there for every crucial moment, maybe not involved in decision-making in meetings, for example, but definitely a witness and on the sidelines there. A former president. Let's listen in.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Every legal scholar said this case is nonsense. It should never have been brought. It doesn't deserve anything like this. There is no case, and they've said it. People that don't necessarily follow or like Donald Trump
said this is an outrage that this case was brought.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a persecution like never befo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again, it's a cas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It's an assault on America. And that's why I'm very proud to be here. This is an assault on our country. And it's a country that's failing. 자, 지금 듣고 계시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자들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기소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며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오늘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길면 2달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방금 들으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기소다, 마녀사냥이다, 말도 안 된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지난해 3월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일단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재판 첫날부터 배심원 선정이 오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연방과 주 세금 보고가 오늘로 마감됩니다.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등 미 전국 납세자들은 오늘 자정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우편으로 붙일 경우에는 오늘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연장했다 해도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양식 제출만 연기됐을 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오늘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LA 한인회가 이달 들어서 지난 2주 동안에 올림픽 경찰서에서 통역 서비스를 해왔었죠. 이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총 73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역 서비스에서 나타난 민원 사례 중 어떤 게 가장 많았을까요? 라디오 서울 보도국 연결합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올림픽 경찰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에서 총 73건의 케이스의 한국어 통역을 도와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73건 케이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절도 피해 신고로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일반 민원이 13건을 기록했고 기물 파손이 5건, 재산 피해가 4건 그리고 금융 피해, 차량 사고, 협박 피해가 각각 3건을 기록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폭행 신고가 각각 2건을 차지했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통역 서비스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역 서비스 스케줄을 살펴보면 오는 15일과 22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7일과 19일, 24일 그리고 26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16일과 19일, 23일, 26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한국어 통역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은 한인회 전화번호 323-732-07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남가지 일원에서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 동쪽 메가터팍의 유서 깊은 동상들 역시 구리 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리도둑이 시내 가로등과 묘지 동판에 이어 이번에는 한인타운 동쪽 메가더팍의 동상을 공략하면서 유서 깊은 동상들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구리도둑은 메가더팍에 세워진 해리슨 그레이 오티스 동상에 발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몸체는 절단당한 상태입니다. LA시 문화부처에서 근무하는 펠리시아 필러 공공예술품 디렉터는 27년의 커리어 동안 공공 설치미술품에 이렇게까지 훼손이 가해지는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필러 디렉터는 구리를 노리는 절도범들의 범행은 5개월 전부터 부쩍 기승을 부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메가더팍의 동상의 구리절도잔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한 주민은 해리슨 그레이 오티스 동상은 LA시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념물인데 구리절도범들의 행각은 동상을 제작한 예술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LA 다저스의 레전드 타자이자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 선수의 동상마저 구리 절도범들로 인해 발목이 손상당하는 피해를 입으면서 팬들이 동상 수리를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동상의 경우 대부분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상을 녹여서 팔면 큰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구리 절도범들이 성행하면서 시 전역에서 피해의 규모가 1,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구리절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시 당국은 구리절도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부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구리절도 행각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뉴스링크 제공 일시 중단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의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 제퍼 자이디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우리 제품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단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테스트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저널리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이른바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크게 반발합니다. 이 법안은 어떤 기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사업 불확실성을 조성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손해를 보고 캘리포니아 뉴스 산업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피하려면 의원들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비프가 미국 작가조합 WGA가 주는 TV 미니시리즈 부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비프는 올해 헐리우드의 4대 조합 시상식 가운데 감독 조합을 제외하고 제작자와 배우, 작가까지 이 3대 조합상을 휩쓴 것입니다. 성난 사람들 비프는 지난 2월 미국 제작자 조합 PGA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 제작자상을 받았고 미국 배우 조합 SAG에서는 TV 영화 미니시리즈 부문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가 조합상의 각본상까지 3대 조합상을 석권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광로정 사장이 워싱턴 DC에서 반도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퍼듀대와 토두영 상원 의원이 워싱턴 DC 상원 러셀 빌딩에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논의하는 칩스 포 아메리카 글로벌 성공을 위한 실행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곽 사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애플은 올가을부터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서 새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에 해당하고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에도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이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수리할 때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로운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기기의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새 부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고 부품이나 비슷한 다른 부품을 사용할 경우 새로 장착한 부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알람이 뜨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기능은 부품을 교체해도 아예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중고 부품에 대한 이 같은 알림을 없애는 한편 앞으로 이용자가 수리점에서 부품 주문 시 기기의 일련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고 부품 수리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부터 가능해지고 아이폰 수리에 드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1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 대체로 맑고 온화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낮 기온도 점차 높아져서 포근한 캘리포니아의 봄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7, 8도가량이나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되고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지만 예년 기온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0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이 흐리지만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4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이민 문호가 큰 폭 전진했습니다. 오래간만이죠. 큰 폭 보폭을 내디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영주권 판정 수속 일자가 부분별로 최대 8개월 넘게까지 진단됐습니다. 각 부분별 이 문호는 저희 라디오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 진전된 것은 최대 8개월 이상 진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의 경우 3순위와 4순위만 각각 3개월, 2개월씩 진전됐고 나머지는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의 영주권 판정 수속 일자는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고 2순위, 3순위, 4순위, 석사 이상 고학력자, 전문직, 종교 이민 이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이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제도를 합법적인 입국 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도 연간 7만 6천 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이민자 난민의 증가는 일부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의 재집권,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에서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등의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미국 당국이 망명 신청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망명 신청이 폭증하자 현장에서 바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망명 신청 건수는 종결까지 총 4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은 상태로서 추방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기술을 지닌 이민자마저 미국 이민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망명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이민 방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80대 한인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지역을 순찰하던 올림픽 경찰서장이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노숙자를 체포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올림픽 윌셔와 버몬트에서 한 흑인 여성 노숙자가 길을 걷던 80대 한인 할머니의 머리를 뒤에서 내려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순찰을 돌며 윌셔길 교차로에 멈춰 서 있던 에란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용의자를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폰세 서장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용의자가 피해자 머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데니트라 심스는 2개 폭행 혐의로 기소돼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한인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폰세 서장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유 없는 폭력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치안 안전을 위해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제미슨 프로퍼티스가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또 다른 초대형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에 나섭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LA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600 윌셔 건물 뒤편 주차장에 23층짜리 고층 아파트 2동을 건설하려는 제이미슨 측의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버드와 킹슬리 사이 7가 북쪽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에 총 760개 유닛으로 구성되는 23개 층의 트윈타워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외에도 6,359 스퀘어핏 면적의 상가와 총 1,300대 주차 규모의 주차시설, 루프탑,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제이미스는 인근 3,470 윌셔 건물 뒤편 주차장에도 2개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5일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국 및 동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추천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라고 LA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추천 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된 공적 조서와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을 기한 내에 총영사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공 포상 추천 대상자 및 자격 기준, 서식 등의 자세한 상황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 서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메일도 제목을 꼭 이 제목으로 달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추천 이렇게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카와이 섬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와 산사태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어서 마우이와 오하우 섬에도 역시 홍수주의보 내려졌습니다. 어제 하와이주 당국에 따르면 조시 그린 주지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 카와이 섬에 발생한 폭우 피해 대응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는 22일까지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카와이의 악천후로 인해 도로와 교량, 다른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트럭 운전사가 면허를 발급하는 차량 등록국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휴스턴 북서쪽의 도시 브랜햄에 있는 이 공공안전부 청사 차량 등록국입니다. 차량 등록국에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 돌진해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명이 숨졌고 나머지 13명은 부상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한 트럭 운전사 클레나드 파커는 트럭을 몰고 건물에 돌진한 뒤 또다시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뒤 검거됐습니다. 파커는 범행 전날 텍사스 차량 등록국에서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을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걸그룹 르세라핌이 어제 대형 음악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 열띤 무대를 꾸몄습니다. 르세라핌은 코첼라 사하라 스테이지에 올라서 약 40분에 걸쳐 10곡을 들려줬고 무대 앞을 가득 채운 현지 관객은 떼창으로 멤버들에게 호응했습니다. 이들의 소속사인 소스뮤직 측은 르세라핌의 무대를 보고자 엄청난 인파가 인디오 사막으로 모였다며 5멤버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과 르세라핌 공식 응원봉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르세라핌은 오는 20일 코첼라에서 2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행사예요. 태국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 물축제 송크란.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물총 쏘고 물대포 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곳곳에서 지금 태국에서 물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태국에서 이 매년 축제 때마다 안전사고가 골칫거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놨는데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KBS입니다. 거침없는 물총 공격. 누가 쏘든 누가 맞든 온몸이 흠뻑 젖어야 더 즐거운 태국의 송크란입니다. 가장 더운 4월에 돌아오는 태국의 음력설.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불운을 쫓고 축복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축제입니다.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태국 전역에서 이런 물싸움이 펼쳐지는 겁니다. Everybody is splashing water to each other. It's good vibration. I like Bangkok. I like Thailand. That's why we come back every year. 송크란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 송크란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 등을 통해 244억 2천만 바트, 우리 돈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인명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엔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236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도 첫 이틀 동안 벌써 60여 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구촌 최대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태국 송크란. 하지만 위험한 축제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대의 무장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면서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르면 오늘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과 얘기를 하고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미국에 알리고 지금 출발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시간도 벌어주고, 그래서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등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고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동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자 G7과 유엔 안보리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중동에서의 확전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요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의 입장차는 이번에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If Iran or its proxies take ac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further action against Israel, Iran will be held responsible.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시기라며 각국이 진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s time to step back from the brink. It's vital to avoid any action that could lead to major military confrontations on multiple fronts in the Middle East. 주요 7개국 정상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동시에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to stabilize the situation. We call on Iran and its proxies to cease completely the attacks. All parties should exercise maximum restraint.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도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스위스를 통해 이란 정부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확전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과 외면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 그러니까 지난 주말 이전 12일까지 미국의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 33%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직후였던 지난해 10월 23일 44%와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동일한 조사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2023년 7월과 동일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시장의 석유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 지금까지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대부분 격추되고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 유가는 오히려 소폭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싱가포르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23달러로 전날보다 0.2%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3% 떨어져서 85.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유가의 소폭 하락은 중동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격을 단행하고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금속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석유와 알루미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돼도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자금 압박 차원에서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가 13일 이후 생산되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물량을 취급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가격과 이 니켈, 구리 가격이 큰 폭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보조금 규모는 인텔, 타이완 TSMC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기존의 2배가 넘는 450억 달러, 우리 돈 62조 3천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연구개발 시설도 만들어 내후년부터 최첨단인 2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를 지원하는 건 중국에 맞서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의 투자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며 이는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와 미사일, 인공위성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 없는 걸 커다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자국 기업인 인텔의 85억 달러, 타이완 TSMC의 66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받는 보조금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TSMC보다 약간 적지만 투자액 대비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가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4%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종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면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일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는 오히려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는 연중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왔고 투자자들은 섣불리 채권 매입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입찰 성적도 신통치 않아서 수요가 줄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연이은 경제지표에 타격을 받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잉사의 한 엔지니어가 여객기 드림라이너의 사고 위험성을 회사에 알렸다. 이 보도 계속 내부 고발자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내부 고발자로 나서서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보잉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드림라이너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샘 씨는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비행기를 여러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조각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지점의 모양이 같지 않아 직원들이 강제로 틈을 메우고 조립했다면서 보잉은 원칙을 무시하고 비행기를 대충 만드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합니다. I literally saw people jumping on the pieces of the airplane to get them to align. Basically, by jumping up and down, that's not how you build an airplane. 샘 씨는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보잉사에 알렸으나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샘 씨는 오는 17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사건, 화제되는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집으로 돌진합니다. 이번 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ABC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과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지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각 나라의 종목별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게 될 경기복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허벅지 절반을 가리는 남성용과는 달리 여성용은 다리 전체가 훤히 보이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불필요한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겁니다. 전 미국 장거리 국가대표인 로렌 플래시머는 자신의 SNS에 복장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게 도움이 된다면 남성들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복을 제작한 나이키 측은 해당 디자인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공개되는 더 많은 경기복을 본 뒤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그 주말 경기 있었죠. 비가 내려서 1시간 정도 연기됐다가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원래 오후 1시부터인데 어제 ESPN 전국 중계가 예정돼 있어서 오후 4시로 편성돼 있다가 비가 내리면서 오후 5시에 1시간 연기돼서 열렸습니다. 경기는 3대0으로 앞설 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네, 샌디에고에게 6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타니 선수 어제 홈런은 터치지 못했지만 5타수 1안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저스는 샌디에고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와 LA 다저스 간의 경기에서 모두를 깜짝 속인 이른바 홈런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다저스 한 팬이 샌디에고의 홈런공을 잡아서 그라운드로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진짜 홈런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샌디에이고 마차도의 타구가 왼쪽 담장을 넘어 다저스 팬들이 모여있는 관중석으로 떨어집니다. 기분 좋게 그라운드를 돈 뒤 기념사진까지 남기는 마차도. 다저스 옷을 입은 홈팬이 화가 났는지 그라운드로 홈런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홈런공은 그대로 글러브에 쥔 채 주머니에 있던 가짜 공을 그라운드에 던집니다. 주변 다저스 팬을 모두 깜빡 속였는데 중계 화면에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You know, a hated Padre hits a home run, you don't throw it back, you're going to get booed mercilessly by the Dodger faithful. That's happened to me in the past before, so I try to come prepared and I put the ball in my pocket just in case it happened. 이런 깜짝 해프닝 속에 김하성도 빅리그 진출 뒤 처음으로 볼넷 4개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지만 유인구에 끌려 나오지 않으며 팀의 역전승에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루상에 제가 나가면은 또 상대편들한테는 또 그만큼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1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 뒤에 도루까지 성공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7회에는 멋진 수비까지 선보이면서 그간 우려를 날렸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NBA 정규 시즌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서부조요? 깜짝 놀라셨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결국 마지막 날 조 1위, 서부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위가 덴버 너게츠, 3위가 미네소타 팀볼브스, 그리고 4위가 LA 클리퍼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클리퍼스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시작되죠.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시작되면서 LA 레이커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LA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즈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26번째 마스터스 대회 출전에서 역대 최악의 스코어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72홀 완주에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KBS입니다. 화창한 봄날 마스터즈 마지막 라운드가 열리는 골프의 성지 오거스타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즈가 16오버파 304타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스코어로 대회를 마감하지만 힘찬 박수가 쏟아지네요. 골프 황제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최하위지만 1년 2개월 만에 72홀 완주라는 값진 성취가 돋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랭킹 1위 셰플러의 파4 9번 홀 두 번째 샷 함께 보시죠. 그린 위에 떨어진 공이 홀컵 가까이 향하는 마법에 갤러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2년 만에 마스터즈 정상을 되찾은 셰플러는 캐디와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선두 경쟁 치열하죠. 그리고 또 토트넘 때문에 4위 경쟁 치열하게 보고 있는데 토트넘 참 뉴캐슬에게 지난 주말 4대0 대패를 당했죠. 네. 아무튼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지키던 아스널이 주춤한 4위, 맨시티가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독일은 레버쿠젠이 첫 우승을 확정지면서 미넨에 있는 김민재 선수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YTN입니다. 최근 11경기에서 10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선두 아스널은 홈에서 에스턴 빌라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경기를 압도하고도 득점에 실패한 아스널은 후반 39분 레온 베일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어 불과 3분 뒤 올리 와킨스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며 2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3위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아스널은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루턴을 5대1로 대파한 맨시티는 24라운드 이후 2개월 만에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아스널 맨시티와 함께 선두 경쟁 중인 리버풀은 중하위권 크리스털 팰리스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 팀 모두 6경기를 남겨놓은 현재 1위 맨시티와 2, 3위 아스널 리버풀의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합니다. 선두 경쟁만큼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경쟁도 치열합니다. 5위 토트넘이 뉴캐슬에 대패한 사이 4위 에스턴 빌라가 아스널을 꺾으면서 승점차가 3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선 레버쿠젠이 베르더 브레멘을 5대0으로 누르고 분데스리가 우승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만년 2위 꼬리표를 떼어내고 창단 120년 만에 이룬 역사적인 첫 우승입니다. 레버쿠젠은 남은 5경기에서 지지 않는다면 무패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무패 우승은 명가 바이에른 뮌헨을 포함해 분데스리가에서 어느 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따뜻한 봄 날씨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따뜻한 날씨 이렇게 남가주에 LA 지역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근데 또 금방 더워지겠죠. 봄 짧아요. 짧은 봄 지금부터 얼른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